금요일 오후입니다. 이제 보통 금요일 저녁 때문에 거의 이렇게 좀 저도 좀 들러와 있는 이런 수준인데 이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강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요. 본격적인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 잠깐만 드릴게요. 저는 이번 초청 무료 특강을 주관하는 북랜드 카페 대표 박춘이라고 합니다. 북랜드 카페는 자기 개발을 하면서 얻게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나만의 것으로 인풋하실 수 있도록 꾸준한 습관을 길러드리는 역할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함께 습관을 기르고 있는 것에는 뭐 새벽 기상, 독서, 낭독, 모닝 페이지 이렇게 네 가지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뭐 보라 대표님처럼 다른 능력 있으신 대표님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무료 특강을 하기도 하고 함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글쓰기 프로젝트와 TA 성격 검사, 도형 기질 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랜드 추천 무료 특강은 앞으로도 멋진 강사님들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24년부터는 이제 북랜드에서 함께 공부하시고 연습하시는 수강생 분들이 이제 강사 데뷔를 하는 특강들도 제가 함께 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풋이 아닌 아웃풋을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는 이제 킹스프링이라는 방도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게 강사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한테 따로 살짝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정말 궁금해하시는 특강 진행해 주실 강사님을 모셔볼 텐데요. 저희 보라 강사님은 저와 굉장히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둘 다 단톡방 광장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계기로 이제 개인적인 연락을 우연히 하게 됐다가 제가 보라 대표님한테 매력에 퐁당 빠져가지고 이렇게 특강까지 지금 제가 요청을 드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저는 영어랑 이런 거 중국어 잘 모릅니다. 한국어만 뼈저리게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것을 누구한테 가르쳐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 진행된 강사님의 강의를 제가 살짝 들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듣다 보니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저분이 진짜 바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바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짜투리 시간에 수익화까지 내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좋은 꿀팁을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려서 모시게 됐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비법에 관해서 강사님이 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강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로 세이크하기 방 운영하고 있는 김보라, 보라 K라고 한국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사실 비대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는 거의 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뭐 제 소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제가 이제 대면으로 이제 오가면서 하기는 조금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좀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간간히 이렇게 초청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네,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 먼저 하고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눌러주세요.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네, 제가 채팅창을 옆으로 좀 해서 지금 보면서 하고 있어서 약간 제가 고개가 돌아가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잘 보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방구석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한국어로 살림비도 벌고 나만의 어떤 이제 좀 자기 계발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좀 찾아뵙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방구석 한국어 강사가 왜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의 수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 교육을 받아? 왜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지 도대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수요에 따른 다양한 니즈에 따른 커리큘럼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수업 자료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키포인트죠. 한국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별로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려서 선생님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발품을, 손품을 많이 팔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볼게요.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요일에 또 이제 중국에 출장을 가요. 중국에 출장을 가는 이유는 가장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제가 치어리딩이라는 종목에서 국제 심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 심사를 보러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리딩 이제 선수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이 선수들을 이제 1년간 트레이닝을 해서 4월에 세계선수권 대회 미국으로 가고요. 그리고 10월에는 한국에서 3년간 세계 치어리딩 월드컵이 열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갈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제 발굴하고 많이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 그 옆에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성남 위례 스타필드 쪽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치어리딩 학원이고요. 네, 그래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우리 선수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는 한 10년 전, 15년 전 제가 선수로 활동할 때, 예, 선수로 활동할 때 그 사진을 이제 ICU 세계연맹에서 찍어서 이거를 또 현수막에 이제 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찍어서 제가 계속 킵하고 있는 나 이렇게 선수였어. 지금은 많이 쪘지만 나 그때 선수였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는 약간 이제 체능 쪽으로 이제 좀 일을 하고 있고요. 전혀 언어와는 관련이 없는 저는 이제 현대무용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무용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계속 움직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언어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치어리딩이라고 하면 어떠세요? 굉장히 생소하시죠? 그래서 저도 치어리딩 1세대예요. 국가대표 1세대예요. 그래서 10한 5년 전부터 치어리딩의 매력에 푹 빠져서 치어리딩이란 걸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1세대인데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그래서 저는 비디오를 보고 막 계속 연습을 하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다가 외국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가거나 대회를 가거나 하면 다른 팀들을 보고 다른 팀의 코치들이 하는 걸 보고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곡차곡 실력을 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게 치어리딩 실력도 중요하지만 외국어 실력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치들과 그 세계에 있는 코치들과 심판들과 소통하는 게 저는 똑같은 돈을 내고 거기에 갔을지언정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고 영어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이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걸 막 물어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을 갔는데 영어가 안 통하네. 그래서 일본어를 잘하지 못해도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공부하고 있고요. 물론 잘하진 않습니다. 중국어도 일요일 날 간다니까 제가 한 1년 전에 안 보던 한때 줄줄줄 외우던 그 책을 다시 꺼내서 몇 주 전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이제 목적으로 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배우고 있고요. 저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가게 되면 중국어 공부하고요. 일본 가게 되면 일본 공부하고요. 몇 주 동안 집중 훈련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좀 같은 비용을 들여서 갔을 때 최상의 어떤 효과를 배움의 효과를 좀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 좀 처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떤 뭔가를 하기에 이런 어떤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언어에 조금 관심을 빨리 갖게 됐고요. 그리고 저도 물론 학생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닥치니까. 왜냐? 저희 선수들이 눈 똘망똘망하게 뜨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공부를.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어느 순간 진짜 한 달에 막 100만 원 이상씩 막 나가는 거예요. 이 언어 관련된 어떤 비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어 저희 신랑도 막 눈치를 주고 막 이러면서 '아 이 언어로 내가 지금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 언어로 좀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분야를 좀 알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제가 '교원 자격증을 따야지.' 하고 딴 게 아니라요. 사실 일본이 이 치어리딩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깝고 하니까 한 1년 정도 유학을 가야지 정말 기초적인 친구들을 어떻게 정말 괴물과 같은 어떤 선수로 길러내는지 이걸 나 한 1년 정도 계속 보면서 이 아이들의 발전한 어떤 속도와 이런 어떤 메소드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가 케이팝 댄스를 가르칠까?' 어 근데 내가 그러기엔 또 나이가 또 먹었는데 지금 슬슬 나이를 먹고 있는데 언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쵸?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 한국어를 한번 자격증을 따 보자.' 이러면서 교원 자격증에 도전을 했고요. 사실 이제 쉽지 않았어요. 2년 걸리더라고요. 2년 걸렸고 사실 마지막 학기에 실습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현장 실습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6 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쪼끔 더 기다렸다가 이제 스터디룸에서 이제 찍어서 보내고 그걸로 이제 교원 자격증을 이제 최종적으로 따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교원 자격증을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딴 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그다음 내용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캐나다 학생, 뭐 일본 학생, 이탈리아 학생, 중국 학생, 또 지금은 뭐 영국 학생도 가르치고요. 러시아 학생도 가르치고요. 뭐 스리랑카,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뭐 여러 가지 예 여러 나라에서 이제 여러 나라 학생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수다 떨고 났는데 제 통장에 돈이 꽂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왜 방구석 비대면 한국어 강사가 비전이 있느냐 보면 대면 수업은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대가 맞아야 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커리큘럼이야. 왜냐하면 단체 수업은 한 명 한 명의 니즈 어떤 상황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누군가는 내가 회사에서 자주 쓸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누군가는 일상생활에서 배우고 싶고 누군가는 나는 쇼핑할 때의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고 그런 어떤 가장 필요한 어떤 니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면 수업에서는 단체 수업이기 때문에 채워주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수업 준비 같은 경우는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 대면 수업으로 한국어를 수업하고 계신데 사실 그 한국어 수업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신청하셔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대면 수업 진짜 지금 하고 계신데 왜 이거 신청하셨어요?"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세종어학당 이런 곳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PPT를 120 장을 만드신대요. 4 시간 동안 강의를 하시는데 그게 수업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대면이면 어떤 이제 자율성이 있잖아요. 1대1 이고 그거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쪽에 나는 좀 관심이 가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업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더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쪼끔 더 편안하게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자격증이 선택이에요. 저 이런 질문도 받아봤거든요. "교원 자격증 없으면 그거 불법 아니에요?" 라는 질문도 들어봤어요. 근데 불법 아니고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영어 이제 뭐 저는 영어 어플에서 캠블리라는 어플에서 영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사 자격증 보유라고 찍혀 있는 튜터가 있고요. 없는 튜터가 있어요. 그럼 그 말은 어떤 뜻일까요?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네이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프리 토킹, 스몰 톡이란 것도 있잖아요. 반대로 한국어도 그런 걸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한 3 년, 4년 정도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교원 자격증을 요구하는 외국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뭘 믿고 나한테 수업을 맡기느냐? 자, 트라이얼 레슨이란 걸 합니다.
체험 레슨이란 걸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로 수업이 가능해라고 해도 나의 악센트와 이 사람의 어떤 그게 소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이 케미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의 어떤 노하우가 좀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앞으로 수업할 거다라는 학습 플랜도 보여주면서 트라이얼 레슨에서 선생님들과 학생이 잘 맞는지, 소통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정규 레슨을 계속 하고 싶다. 아니면 다른 선생님과 트라이얼 레슨을 해보고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교환 자격증은 사실 없어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한국어 강사를 해봤는데 나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나 이거 본업으로 하고 싶어. 좀 더 전문적으로 막 뭔가를 배워보고 싶어. 하시면 추천드려요. 그렇지만 비대면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지금 돈과 시간을 2년이나 들이시면서 몇백만 원 들이시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를 못해도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요. 자, 저희 같은 경우 보면은 스몰톡, 아까 얘기했던 프리토킹도 하잖아요. 그야말로 친구처럼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고 그중에 어색한 단어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 예를 들면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똑같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쓰는 단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 떨다가 우리는 한국인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한국인은 이런 문화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어를 잘하면 가나다라부터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넓어져요. 그렇지만 외국어를 못하면 중고급 혹은 초급에서 약간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친구들까지 다 섭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외국어를 못해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한국어 원어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한국어 원어민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딱히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없어도 이 말이 어색해. 이 말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 이거를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온라인 수업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이동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 없이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동할 시간에 내가 그 시간에 수업을 해서 더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조용한 장소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학원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집에 있지만 사실 보통 이제 저녁에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제 사무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밖에 이제 학생들은 와 하면서 이제 집에 가는 소리가 막 중간에 들리면서 저는 이제 안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장소면 어디든 가능하다.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자, 이거는요. 똑같지 않아요. 모든 제가 몇 가지 플랫폼을 알려드릴 거지만 시차라는 게 있잖아요.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은 저는 새벽 2시까지도 수업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새벽 1시지만 그 친구에게는 뭐 낮 1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난 새벽에 아이를 다 재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세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한 6시에서 한 10시 정도가 가장 학생들이 많은 시간대긴 해요. 한국 기준으로 가장 많은 시간대긴 하지만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학생들이 항상 있다라는 부분이 방구석 한국어 강사가 비전이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느 시간대, 내 패턴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한국어 교육을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지. 자, 보시면요. 일상회화. 예를 들어서, 나랑 이제 뭐 미국 남편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약간 이제 우리 남편이 예를 들면 한국어를 좀 어눌하게 발음이 막 원어민 같지 않게 해요. 그러면 자녀가 그걸 배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들의 언어를 위해서 저에게 수업을 맡깁니다. 그래서 자녀의 언어라든지 가족과의 소통, 배우자 가족과의 소통.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경북에 계신 한국어 선생님을 찾는데요. 그 이유가 나의 배우자가 경북 출신이다.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나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은데, 내 가족들과 난 한국어를 못하고, 그분들은 영어를 못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도 좀 배워서 내가 소통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뭐 가족과의 소통, 마찬가지죠. 예, 뭐 시누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숭고 같은 플랫폼에 올려서 이제 같이 소통하고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업무 관련 보시면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다른 해외로 이제 지사 발령이 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해외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기도 하고요. 그럼 한국 지사 발령이 났으면 뭐 상사가 한국인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럴 때 직장 동료와의 소통, 그다음에 상사의 어떤 지시를 조금 더 이제 한국어와 영어가 완벽하게 매칭되기 힘들어요. 모든 언어는 매칭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에 되게 그 미묘한, 예를 들면 노랗다, 누렇다, 누르스름하다, 노르스름하다 이런 것들 어 영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어떤 미묘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지령을 받았을 때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업무 관련된 어떤 그런 관련된 어떤 요 소통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한류 정말 무시할 수 없죠. 아직도 한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케이팝 같은 경우는 뭐 보아라든지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그죠? 이런 친구들 많이 문의가 오고요. 그다음에 무비 같은 경우는 무비는 최근에는 없었어요. 최근에는 없었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 환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도 있었고요. 우영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드라마랑 케이팝이 조금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어떤 뭐 넷플릭스 같은 어떤 영상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런 이제 서브타이틀에 대해서 한국어 이제 발음을 좀 더 알려주고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조금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행입니다. 여행 같은 경우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나가면 어때요?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생겨요. 아,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내가 원하는 음식이 없어. 이걸 어떻게 찾지?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식당에 가고 싶은데 나 길을 잃어버렸어.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한국어를 하면 어때요? 대처 능력이 향상되겠죠. 그리고 원어민과의 교류를 하면서 좀 더 재미있는 여행이 될 거예요. 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 계획 때문에, 예를 들면 3개월 뒤에 내가 한국으로 여행 온다. 그래서 식당에서 내가 주문해 보고 싶어.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과의 교류, 대처 능력 향상 때문에 여행 한국어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토픽이에요. 토픽은 뭐냐면요, 쉽게 생각하시면 HSK처럼 그 한국인들이 중국어 능력 시험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토픽 점수를 어디에 쓰느냐? 취업할 때 어느 정도 한국어 소통이 되는구나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갈 때도 이 사람이 한국어로 논문을 쓸 수 있다 없다 이거를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자 연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토픽 점수는요. 뭐 1급에서 6급까지 나뉘는데요. 토픽 1은 초급. 그래서 읽기와 듣기. 그래서 뭐뭐 해요, 먹어요, 가요,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나와요. 근데 토픽 2 중고급은요. 쓰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쓰기를 뭐 600자에서 700자 자기 의견을 쓰세요. 뭐 출산율에 대해서 막 막 그래서 5급, 6급쯤 되면 이런 어떤 쓰기까지 다 섭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토픽 수업을 요청하시는 수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다양한 니즈에 따라서 주요 커리큘럼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레벨별 회화가 있죠. 일반 어떤 회화에서, 일상 회화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 가나다라부터 해야 되는 친구들. 그다음에 초급 1, 2는 뭐 가요, 먹어요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같습니다. 뭐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중급쯤 가면 나의 어떤 이제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뭐 이런 어떤 느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이제 단계가 나눠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한국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관련, 뭐 출장, 뭐 회의, 그다음에 뭐 전화 받을 때 뭐 메모 남기는 거.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K 컨텐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BTS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BTS 음악 중에 땅땅땅땅 어떤 거 할까요? 뭐 아니면 BTS에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은 저는 캐나다 학생이었는데 어떤 거를 요청했냐면 팬미팅이 그 라스베가스에서 있대요. 세븐틴이. 그래서 한국어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븐틴한테. 너무 귀엽죠? 20대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팬미팅이 하고 싶은 거를 영어로 저한테 적어주고 제가 그거를 한국어로 이렇게 하면서 발음 교정을 계속하면서 같이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도 있고요. 뭐 인터뷰. 내가 좋아하는 이 가수에 대해서 나는 정말 많은 걸 알고 싶어. 이 사람의 인터뷰를 난 같이 쉐도잉하고 싶어. 이런 수요도 있고요. 그래서 K 콘텐츠는 이제 K 문화 관련해서 한류 관련해서 이런 묶어서 K 콘텐츠라고 이제 주요 커리큘럼에 들어가고요. 여행 한국어는 쉽게 얘기하면 호텔에서 있을 법한 컨버세이션, 그다음에 뭐 공항, 그다음에 뭐 쇼핑, 식당, 카페,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길을 뭐 찾는 뭐 이거 어디에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제 길을 이렇게 찾으면 뭐 쇼핑을 하려면 이제 금액을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뭐 금액적인 부분, 숫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행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의 어떤 테마, 장소별로 있을 법한 어떤 컨버세이션을 좀 더 빨리 배운다, 습득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토픽 시험 대비는 듣기, 읽기, 그 쓰기 이렇게 세 개로 보통 되는데요. 보통 쓰기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왜냐면 오래 사신 분은 듣기랑 읽기를 웬만큼 잘 하세요. 근데 쓰기는 너무 힘들어하세요. 한 10년 사셨던 분도 정말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쓰기 영역을 위해서 아니라도 아무리 오래 사셨어도 쓰기 영역 때문에라도 토픽을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토픽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뭐 얼마나 많이 봐요? 막 이런 질문을 주시거든요. 제가 한 번은 마린가님, 스리랑카에서 오신 마린가님이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라고 해서 저는 또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또 한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갔거든요. 10시 땡 하고 들어갔는데 30분 기다렸어요. 30분. 완전 시작하자 땡 하고 들어갔는데 밀렸어요. 완전 밀려갖고 이 사람이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명수가 딱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 등록하고 뭐 사진 올리고 뭐 하고 뭐 신청하고 지역 신청하고 이거 하고 한 명 빠지면 그때 한 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이 걸렸어요. 기다리는 데만. 그래서 정말 토픽을 토픽 떨어지면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토픽 수요도 진짜 시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수업 자료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우리 보시면 제가 이제 그 교재 추천해 주세요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재 추천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초, 그다음에 초급 1, 2, 그다음에 중급 1, 2 이렇게 5권이 총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텍스트북이 5권, 교과서가 5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용 지도서라고 해서 이 수업을 어떻게 이끌면 좋을지에 대한 교사용 지도서가 5권이 이거당 하나씩, 단계당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텍스트북을 수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뭘 해요? 복습, 그러니까 수학을 배웠으면 수학 익힘책을 쓰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우리 워크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5개 있으면 이게 각 3권씩 있는 거죠. 텍스트, 그러니까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워크북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수업을 하고 수업을 어떻게 할지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시중에 있어요. 그래서 익힘책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숙제로 내주고 그거를 또 읽어보게 하고 수정해주고 하면서 이제 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교재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자, 플래시카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육아할 때 보면 예를 들면 사자 이렇게 써 있는데 영어 가르칠 때 뒤돌리면 lion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있죠.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lion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여줬을 때 어때요? 사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우리 육아할 때 쓰셨던 물건도 수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인터넷 서칭 가능해요. 국립국어원이라고요. 그 교원 자격증이 나오는 이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도 있고요. 그 유튜브나 블로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도 다 외우고 있지 않아요. 절대 다 외울 수 없습니다. 한국어가요. 교원 자격증 수업을 듣잖아요. 한국어로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한국어로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어 이제 지나고 나서 계속 곱씹어 보면 '아 그게 그 얘기구나.' 이렇게 하지만 들을 때는 정말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사실 블로그나 이런 거에 보면 굉장히 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이 문장을 봤을 때 '내가 여기서 뭘 가르쳐야겠구나.' 떠오르면 그거를 가지고 구글이나 유튜브 블로그에 치시잖아요. 그럼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근데 그게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이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발음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한번 발음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해 보세요. 그랬을 때 '아 그게 맞구나 틀리구나.'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풀어서 설명하실 수 있는 최대한 쉬운 방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학생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번역기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어요. 번역기는 언제 쓰냐면요. 번역기에 내가 이렇게 한글을 치잖아요. 그럼 밑에 영어식 발음에 대해서 나와요. 영어식 발음 뭐 예를 들어 뭐 다라고 하면 DA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건 언제 필요하냐? 한글을 잘 읽지 못하는, 한글을 못 읽는 학생 혹은 한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조금 이제 어려워. 빨리빨리 뭐가 안 돼.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식 발음 표기가 필요할 때는 번역기에 한글을 치시면 내가 일일이 이거를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안 누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긁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시중에도 많고요. 인터넷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수업할 게 이건데 이 안에서 내가 뭘 뽑아서 설명을 해야겠구나라는 것만 캐치하실 수 있으시면 너무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네. 그러면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숨가쁘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혹시 말이 좀 빠를까요? 제가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면 제가 막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막 12시 막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좀 빨리빨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된다 혹은 한 번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말씀 주시고요. 네. 질문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제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요. 흐름이 좀 약간 끊겨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면 시간이 좀 늦어질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받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괜찮다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플랫폼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숨고. 너무 익숙하시죠? 숨고 나는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사용해 봤다. 뭐 혹은 숨고 들어봤다. 있으세요? 자, 들어봤다 1번.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 처음 봤다. 오늘 5번.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이종승 선생님, 이서영 선생님. 이서영 선생님께서 아까 그 중국에서 살다 오셨던 선생님이시죠? 네네네네. 네. 아 좋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신데 한 두 분 정도가 지금 이제 숨고가 이제 익숙치 않으신 것 같아요. 숨고는 한국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숨고는요 한국어 강사로 활동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모든 그냥 어떤 크몽이나 탈인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슨 선생님을 구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댄스 선생님도 구할 수 있어요. 저 댄스도 등록이 돼 있었어요. 어렸을 때, 좀 더 어렸을 때.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네, 그래서 순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재능을 가진 고수들, 숨은
고수예요. 그래서 숨은 고수들이 등록을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수들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숨고 같은 경우는 한국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언어가 외국어가 좀 난 힘들어, 난 겁나 하시는 분은 숨고에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메이징 토커 있습니다. 어메이징 토커는 대만 플랫폼이에요. 근데 좀 이렇게 커요. 커서 다양한 이제 영어권도 있고요, 중국권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일본권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배울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분 중에 다양한 언어권이 있으니까 또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만큼 또 어때요? 언어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또 배우면서 가르치시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일본 분이신데 그 한국어를 잘하세요. 근데 이제 잘하시는데 한국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일본어 선생님이세요. 근데 본인의 학생이 내가 한국어를 좀 하니까 한국 학생이 많대요. 그래서 저한테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세요. 서로. 그쵸?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 학생이 많아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일본어를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커뮤니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토크 같은 경우는요, 일본 플랫폼이에요. 네, 일본 플랫폼이라서 지금 보면은 카페토크 같은 경우는 일본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가장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권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사실 일본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분들의 어떤 그 특수성이 살짝 있어요. 그 섬나라잖아요. 섬나라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마일리지라든지 뭐 쿠폰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약간 그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 플랫폼이라서 일본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플리는 지금 영어권에서 이제 많이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숨고, 어메이징 토커, 카페토크, 프레플리 이렇게 4가지 강사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프레플리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뭐랄까요? 지금 어메이징 토커는 다양한 언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막 언어를 바꿔서 내가 아무리 영어를 해도 한국어가 편하잖아요. 내 모국어. 그런 것들이 막 원활한데 프레플리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영어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뭐 번역기 돌리고 내가 이렇게 읽어 보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뭔가 빨리빨리 뭔가를 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원래는 4개를 활동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 3개로도 충분하더라고요. 너무 바빠요, 이 3개로도. 그래서 이 프레플린 살짝 버린 상태입니다. 살짝 버려 놨고요. 그리고 버블링과 아이토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플랫폼입니다. 어메이징 토커만큼 굉장히 큰 플랫폼인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한국어 강사가 많은 상황이라서 클로징 돼 있어요. 클로징 돼 있어서 다시 오픈이 되면 그때 한국어 강사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세이 스피킹 같은 경우는요. 한국어만 그러니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만 가능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시장성이 조금 좀 좁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를 하면서 막 한국어도 하고 막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세이 스피킹으로. 그래야 시장이 형성이 되죠. 한국인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세이 스피킹은 약간 아직은 좀 작아서 추천드리진 않는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은 숨고, 어메이징 토크, 카페 토크 이 3가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숨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플랫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다? 너무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쵸? 자, 숨고 하셨던 분들 중에 저한테 등록을 했는데 자꾸 날라와요. 자꾸 날라와요. 나 무서워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숨고는요, 매칭 플랫폼이에요. 매칭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든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고요. 매칭을 시켜주는 거에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헷갈리실 수 있어요. 요청서가 있고요. 견적서가 있습니다. 요청서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요청서는요. 학생이 나 이런 고수를 찾아요. 이런 선생님을 찾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간대에 하고 싶고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있는 곳으로 와주세요. 온라인 수업을 원해요. 내가 선생님 있는 곳으로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내용을 적어서 등록을 하는 게 요청서예요. 근데 이 요청서를 학생이 쓰잖아요. 그러면
교집합이 생겨요. 강사와, 그러니까 숨은 고수와 이제 학생 사이에 교집합이 생기면 그 고수들에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1대 다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계속 날아오는 거에 대해서 1대 1로 날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랑 정말 매칭이 잘 될지 이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얘도 나는 온라인 수업만 할 건데 얘 온라인 수업을 원하네. 난 오전만 가능한데 얘가 오전을 원하네.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내가 뭘 쓴다? 견적서를 보낸다. 학생이 나에게 주는 건 요청서. 그중에 내가 견적서를 보내면 그때부터 1대1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서를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요청서에 보내시면 안 돼요. 자, 왜냐? 견적서를 내가 제출할 때 순곡캐시가 지출이 되거든요. 이게 1290원에서 1990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저도 왜 차이가 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지만 순곡캐시가 나갈 때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매칭이 됐어요? 그러면 1년 학원, 2년 학원 그거는 다 내 수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순고는 초기 자금이 살짝 들어갑니다. 처음에 내가 시도하는 만큼.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연결된 학생의 수업료는 100%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다. 그쵸?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자금, 순고는 견적서를 낼 때마다 1,000몇백 원씩 살짝 들어간다. 그렇지만 48시간 동안 만약에 이 학생이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확인 안 하면 환불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환불이 돼요. 네, 그래서 다음에 다른 친구에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수업료와 시간은 직접 지정합니다. 이 수업료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업을 뭐 50분 1시간 뭐 이렇게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뭐 30분, 25분 이렇게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보통 기준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8세 러시아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8세 그 친구는 30분 수업을 합니다. 30분 수업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성인 이런 친구들은 50분 혹은 60분 수업을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줌이 필요해요. 줌 계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 줌 계정이 필요하고요. 교재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같은 책을 이제 뭐 이렇게 찍어서 요즘에 핸드폰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물어보세요. 스캔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하면 스캔 뜨잖아요. 톡 찍어서 그거 카톡으로 보내놓고 그거 다운받아서 그거 이렇게 공유 펴놓고 여기에 이렇게 주석을 달면서 밑줄을 이렇게 치면서 예,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어렵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메시지 캐치 부담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너무너무 바쁘지만 학생도 너무너무 바쁩니다. 일상생활에 바쁜 걸 팽개치고 내가 지금 한국어가 필요하니까 한국어를 공부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청서, 학생이 이제 고수를 찾는 요청서를 써놓고도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까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메시지가 그 요청서가 왔을 때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최대한 빨리 보내야겠죠? 왜? 이 친구가 오프라인이 되기 전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프라인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막 바빠요. 막 일상생활이 막 바빠요. 막 학교 다니고 막 일하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조금 늦게 답변이 올 수도 있어요. 답변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원하는 선생님 찾았어요? 이러면서 한 번 더 보내보시면 또 그거에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캐치 부담은 없지만 그 학생이 오프라인이 되기 전에 빠르게 온라인일 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게 좋다. 그쵸? 그게 이제 응답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고는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어떤 학생들이 하느냐? 한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겠죠. 왜냐면 순고는 한국 플랫폼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친구, 뭐 가족, 그러니까 내 배우자의 뭐 선생님을 뭐 찾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어 그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 사람 있죠. 학생 본인과 이 지인의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얼 레슨 할 때 좀 당황스러울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어 소통이 좀 불가능한 외국인의 지인을 통해서 이제 트라이얼 레슨을 좀 하게 됐다라고 하시면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본인하고도 꼭 말씀을 나눠 보세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인이 나는 내 친구가 프리토킹 할 선생님을 찾아."라고 했는데 나는 문법을 배우고 싶은데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트라이얼 레슨에 그 학생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없겠죠. 예. 왜냐하면 그런 만족도가 높아야 트라이얼 레슨이 정규 레슨으로 갈 텐데.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본인과 한번 소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의 어떤 자녀, 배우자, 이성 친구.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다문화 가정에 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이제 이렇게 국제 결혼한 어떤 가정의 어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타 언어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타 언어권에 러시아 분이신데 러시아 분이 이제 한국어 선생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러시아인을 위한 한국어를 뭐 한글 학교인가 이런 어떤 플랫폼을 운영을 하셨던 분인데 꽤 크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러시아 분들을 위한 한국어를 자꾸 이제 가르치시다 보니까 한국어보다 러시아를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러시아어를. 그래서 한국어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내가 좀 프리토킹을 하면서 내가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진짜 1시간 동안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리고 막 이랬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교환 자격증 이수 중에 한국어 선생님도 계세요. 예.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저도 이런 걸 저는 몰랐지만 사실 '교환 자격증을 해 볼까?'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고 막상 이거를 하라고 하니 막상 이제 현장 실습을 가서 가르치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참관을 하면서 참관 일지를 쓰라 하고 그것도 양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12 시간짜리 거거든요. 뭐 30 분, 뭐 1 시간, 뭐 2 시간짜리 뭐 레벨별로 그거를 이제 "이 선생님이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점은 굉장히 잘하셨고 이런 점 좀 아쉽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 교원 자격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수업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이렇게 해야 될지 피드백해야 될지가 좀 어려우신 거죠. 저도 그랬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분은 약간 그 해외 업무를 많이 보시는 분인데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쪼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 볼까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제발 그냥 이수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셔 갖고 제가 이제 참관 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순고는요, 특징이 장기 다시간 학습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순고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거의 순고에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현재는 좀 많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뭐 방학 때는 일 주일에 5번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통 일 주일에 2번 내지 3번이에요. 근데 제가 3번 해 달라는데 3번을 못 해 줘요. 못 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런 어떤 그래서 순고는 왜 그러냐면요.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당장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이걸 할 수 있어야 내가 뭔가를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한국어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장기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친구는 뭐 2년 된 친구도 있고요. 순고에서 만난 친구들은. 네. 그래서 보통 뭐 한 번 만나면 뭐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길게 가면 몇 년씩 가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고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어메이징 토커는 반대로요. 약간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밌어야 됩니다. 순고는 좀 체계적이어야 되고요. 당장 써먹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쵸? 근데 어메이징 토커는 재밌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대만의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요. 초기 비용은 없어요. 초기 비용은 없는 대신에 학생이 매칭돼서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코인에 따라서 그 이제 포인트에 따라서 월 수입이 얼만큼 버느냐에 따라서 0%에서
30%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내가 조금 일했을 때는 30%의 수수료를 주고 내가 70%의 수업료를 가져갈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월 수입이 막 200만 원 벌었어, 300만 원 벌었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100%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 내 수입이고요. 어메이징 토커에서는 그냥 계속 저를 홍보해 주는 거죠. 무료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수업료랑 시간도 직접 지정하는 거 똑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메이징 토커는 약간 데드라인이 좀 있어요. 데드라인이 있어서 선생님의 선생님의 히스토리를 올렸을 때 그걸 보고 얘가 좀 이제 약간의 판단을 해서 수업료 이제 너무 높아요. 너무 낮아요. 막 이런 것들을 살짝 맥시멈, 미니멈을 약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정하시면 되고요. 시간도 여기는 좀 정해져 있어요. 트라이얼 레슨은 25분, 그리고 본 수업은 50분.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지만 학생에 따라서 난 25분씩 수업 들을래? 50분씩 들을래?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나는 토픽 수업을 나는 한 120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시면 120분을 특별한 패키지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건 있지만 내가 조금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플랫폼 내에 줌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 계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이제 교실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나와요. 시간이 되면. 예. 그 예약되어 있는 것에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불이 바뀌면서 이제 교실로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바짝바짝바짝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줌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내 계정이 필요 없다. 네, 그냥 다 무료로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AI 매칭이 가능해요. 이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AI 매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서 나 이런 선생님을 찾는데 라고 이제 몇 가지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선생님 3명을 얘가 추천을 해줘요. 이 3명 중에 가장 먼저 학생에게 반응한 2명, 2명에게 채팅창이 열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AI 매칭은요, 좀 빨리 접근하셔야 돼요. 빨리 접근해서 내가 채팅창을 열어야, 그래야 이제 이 친구랑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겼을 때 알림이 울립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는 뭐냐면요, 내 수업을 뭐 이제, 내 프로필을 봤는데, 나한테, 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싶어. 라고 하면 그 장바구니에 넣어놔요. 네. 구매하기 전 단계죠. 네. 장바구니에 넣어서 킵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도 가능해요. 하트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장바구니랑 뭐 즐겨찾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얼른 이제 너에게 관심을 표한 학생에게 가서 빨리 대화를 걸어라. 그래야 판매율이 40% 올라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 프로필을 열람했다. 이런 경우도 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어메이징 토커는 이제 그 담벼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튜터들이 이렇게 있는 와중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클릭을 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학생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그다음에 즐겨찾기, 프로필 열람 이 3가지는요.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내가 알림해서 열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지만 AI 매칭은 좀 빨리 잡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메시지를 빨리 캐치해야 학생과 접촉한다. 이게 그 말이고요. 어메이징 토커는 사실 AI 매칭처럼 굉장히 놀랍잖아요. 숏폼이 있어요. 숏폼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쇼츠 뭐 릴스 이런 것처럼 이제 한국어 관련해서 자 뭐 one, two, three 1, 2, 3, 뭐, 하나, 둘, 셋,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찍어서 올리면, 이 선생님한테 한번 배워보고 싶어 하고 나를 홍보하는 거죠. 나를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그런 숏폼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숏폼을 상단에 띄워줍니다. 제일 그 홈페이지 상단에. 그럼 거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거 재밌었어 하면은 그 선생님의 프로필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토커는 어떤 학생들이 많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뭐 어떤 그런 학생들도 되게 많고요. 비즈니스, 여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즈니스랑 여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행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내가 한국에 여행할 거라서 나는 맛집 탐방하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식당 위주로 막 콘텐츠를 그 뭐지? 학습 플랜을 짜는 거예요. 예. 식당, 카페 뭐 나는 쇼핑하고 싶어. 그러면 쇼핑하려면 뭐예요? 대중교통 막 택시 어떻게 택시에서 이 생길 듯한 어떤 컨버세이션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여행 한국어를 찾아야죠, 자료를. 그쵸?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류 팬도 아까 말씀드린 세븐틴이 어메지 토크에서 만난 캐나다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런 어떤 이제 학생들이 있고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카페 토크가 있어요. 카페 토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플랫폼이고요.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있지만 사실 일본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초기 비용은 없어요. 그래서 월 수입에 따라서 20% 아니고 15%예요. 15%에서 40%의 수수료가 어메이징 토커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카페토크는 약간 일본어가 좀 유창하신 분들은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이제 플랫폼에서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영어, 일본어 환영. 영어와 일본어 가능하신 분들 환영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카페토크는 약간 그 일본 문화적인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뭐 쿠폰이라든지 막 약간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상단에 띄워주는 어떤 그런 어떤 행사도 해요. 받아쓰기 행사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내서 그게 이제 당선이 된 문제 이제 트라이를 해서 당선이 된 튜터는요. 상단에 막 걸어주기도 하고요. 막 여러 가지 캠페인과 행사를 합니다. 수업료와 시간 직접 지정하는 거 똑같고요. 카페토크는 사실 뭐 데드라인은 사실 없어요. 데드라인 사실 없어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주로 스카이프 계정을 이용해요. 그래서 줌 계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줌이 편해서 줌을 이제 통합으로 연결시켜 놔서 줌을 쓰는데요. 보통 스카이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본에서는 스카이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스카이프 계정이 무료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요. 자, 온라인 대기 기능이라는 게 좀 중요한데요. 카페토크 같은 경우는 온라인 대기라는 것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수요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 일과가 좀 생각지도 않게 약속이 취소가 돼서 내가 오늘 늦게 끝날 거였는데 일찍 집에 들어갔네? 오랜만에 뭘 할까? 일찍 집에 들어가서 한국어 공부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카페토크에 들어가서 온라인 대기 인스턴트 튜터를 찾는 거예요. 지금 바로 수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데드라인이 딱히 없는 그냥 편안하게 일을 해도 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대기를 걸어 놓고 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온라인 대기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그때 이제 수업을 하는 거죠. 프리토킹 같은 경우는 수업 준비를 할 필요도 딱히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프리토킹을 신청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런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한 중급 정도, 중급 내지 고급 정도의 수준이라서 수업을 크게 준비 안 해도 대화 나누면서 좀 이제 문화적인 것들, 그다음에 뉘앙스적인 거, 그다음에 약간의 어색한 문장 고쳐주고 요 정도로 진행해 주시면 충분히 그냥 친구랑 수다 떨고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카페토크, 어메이지 토크랑 비슷한데요. 좀 더 일본 분들이 더 많아서 한류 팬들이 더 많아요. 한류 팬들이 좀 더 많고요. 여행도 좀 더 많아요. 네, 요런 느낌이고요. 나머지는 좀 비슷비슷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는 너니까 그렇게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 수업을 통해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게 된 선생님 한 분께서 잠깐 말씀 나눠 주실 건데요. 제가 사실 매번 모시기가 좀 죄송해서 오늘은 저번 강의 때 말씀 나눠 주신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소리 공유하고요. 자, 예. 음, 잠시만요.
네, 네, 은영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죠?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공유 중지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도라 멘토와 함께하는 한국어 강사 이야기. 제목 마음에 드세요? 자, 그래서 한국어 강사가 궁금해? 이러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이제 원래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날 그, 그 커뮤니티에서 보라쌤이 방구석 한국어 강사라는 그 말에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끌렸어요. 마치 체면에 걸린 듯이. 그래서 저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간 제가 뭐 그렇게 나이도 있고 제가 하던 일도 있고 그래서 과연 될까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이렇게 티칭을 하는 거 좋아해서 한번 용감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정을 좀 가지시고 저희 김보라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훈련을 좀 받으시고 용기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마음가짐. 이제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어메이징 토커에서 처음에 제가 막 이렇게 알람이 오는데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이렇게 구렛나루 있는 어떤 좀 남자분인데 갑자기 말을 거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그런 과정도 거쳤는데 제가 보니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한국인 원어민이잖아 이런 자긍심 그런 거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보라 멘토와 함께하는 수업 여기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그 가이드, 팁 적극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금 처음에 시작한 게 어메이징 토커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학생이 한 분은 지금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분이 한국어에 관심을 보였냐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학교 다닐 때 한국인 친구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직장은 아마존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국적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국경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글로벌하게 지구 전체를 학생으로 지구촌을 학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줌 사용법을 익히셔야 돼요. 수업을 준비하시려면. 줌을 확실히 활용하시고 저 처음에 줌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 수업 중간에 튕겨져 나간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줌 사용법 반드시 익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실 건 그다음에 수업 자료 보라 멘토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자료들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플랫폼을 활용하려면 플랫폼에 내 자료가 업로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여러분의 그 자료를 업로드 하시면 이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가시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당신을 더 빛나게 할 습관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일단은 용기 있게 부딪혀 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저도 그 과정을 거쳤는데 저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나름의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저희 그 멘토님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면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강점을 좀 짚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적극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부딪혀야지 내가 스스로 내가 이런 점이 참 강점이구나.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연구거리가 생겨요. 그걸 반드시 잘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현장에서 풀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수업은 현장에서 잘 풀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보낸 시간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어메이징 토커에서 이제 학생을 만나서 이제 가르치고 티칭을 해보니 내가 다른 플랫폼으로 한번 옮겨볼까? 한번 확장시켜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숨고로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니까 지금 확정까지는 안 했는데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정말 숨고에서는 일주일에 3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3번을 수업해 줄 수 있겠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메이징 토크하고 숨고의 차이점을 제가 확실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누구나 멋지게 한국인 강사로 할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현재.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저의 모든 이제 그 수강하신 선생님들께서 모두 한국어 강사가 되시진 않았지만 실행하신다면 가능하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한국어 원어민 강사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계속 참석해 주신 우리 26분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후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북랜드와 한국어로 수익화하기 두 곳에 진심 어린 후기와 메일 주소를 내일 밤 12시까지 적어주시면요. 제가 한국어 원어민 강사되기 수칙자를 선물로 드릴 거고요. 이 수칙자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아까 3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떤 링크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들을 제가 간략하게 다 이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각 플랫폼에서 활동해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어떤 이제 손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품을 이제 덜 파실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줄이실 수 있도록 각 플랫폼의 어떤 장단점과 뭐 유의할 점, 그다음에 시스템상의 어떤 그런 다른 뭐 특이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점들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어 강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필수로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내일 밤 12시까지 후기와 함께 써주신 이메일을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보시고 또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 한국어 강의 많이 한 거 알겠는데, 그래서 얼마 버는데? 정말 그걸로 100을 벌 수 있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제가 수익 인증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국어 강의를 통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노트북 하나로 제 사무실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벌고 있습니다. 웬만한 알바보다 훨씬 낫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세 가지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 숨고에서 계좌 이체를 받은 내역만 우선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어메이지 토큰은 달러를 사용하고요. 카페 토큰은 엔화를 사용해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는 이제 환율에 따라서 내가 똑같이 일했어도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킵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무실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치어리딩도 가르치다가 노트북을 잠깐 켜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외국인에게 매일매일 말하고 있는 한국어로 수업하면서 본업 외로 월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사실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을 오픈하기 전에 오전 시간, 그 다음에 학원을 마감하고 나서 뭐 저녁 늦은 시간부터 뭐 새벽 시간, 뭐 이렇게 활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전업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 나는 육아를 하면서 나는 좀 이제 여기에 전업을 아이들이 없을 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루에 8시간 수업하고 주말에 쉬고 이렇게 하면서 월에 3,400을 너끈히 버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이 나라에서 몇 년 살다가 다른 나라에서 또 이사 가서 몇 년 살다가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이렇게 수익화를 하고 계시고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어 강사들 중에는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한국어 강의를 하고 월 100만 원 이상씩 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채팅창에 7번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소연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승 선생님, 김미진 선생님, 이서연 선생님, 네, 최석영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말하는 한국어로 100만 원 이상씩 벌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겠죠?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제가 빠르게 한국어로 월 100만 원 이상씩을 벌 수 있도록 제가 특별한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제가 구글 폼 통해서 이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시 공유를 제가 바꿀게요. 네. 자, 구글 폼 보이시죠?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구글 폼 올려주실 거고요. 자, 한국어 원어민 강사 되기 9기 과정이고요. 벌써 어느덧 9기를 제가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과외를 700회차 이상 진행한 노하우를 담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한국어 티칭 따로, 학생 모집 노하우 따로, 이렇게 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학생 모집 노하우를 배우신 분들은 학생이 모집이 돼도 어떻게 티칭해야 되지? 막 부담스러워 하시고 티칭을 배우신 분들은 어디서 이렇게 모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티칭과 학생 모집 노하우를 합쳤습니다. 합쳐서 자, 보시면 커리큘럼 기본적으로 그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VOD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밤 12시까지 얼리버드 혜택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해주신 분들께 제가 12월 3일 날 쿠폰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래서 라이브 클래스를 시청하시면서 무한 질문을 저한테 하실 수 있도록 채널톡으로 안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이 수업 내용은요. 1주차는 플랫폼별 시스템. 자, 아까 말씀드린 숨고, 어메이징 토커, 카페 토크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이제 주요점들 그런 것들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프로필 사진은 튜터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 사진을 찍어야 학생이 픽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안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 작성. 똑같은 프로필이어도 어떻게 해야 더 가시성이 높고 학생들이 더 픽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2주차는요. 소개 영상 대본이에요. 소개 영상은 꼭 필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플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발화 속도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학생 입장에서 신뢰가 가겠죠. 얼굴도 보이고 그래서 훨씬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소개 영상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부담스러우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플랫폼별 학생 응대.
자, 중요한 건 학생 응대에서 이 학생의 레벨이 어느 정도고 어떤 수업을 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면서 트라이얼 레슨과 정규 레슨의 플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맥락이 잡히는데요. 중요한 건 학생 응대 방법이 플랫폼별로 다 다르고 문화권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대하는 걸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별 학생 응대 방법에 대해서도 2주차에 안내 드릴 거고요. 3주차. 자, 줌 활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사실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필요한 기능은요. 뭐 지금 화면 공유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영상 보여드렸다시피 소리 공유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밑줄 긋고 막 했었죠. 주석 달기 이렇게 3가지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익숙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안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트라이얼 레슨 참관 이거는요. 제가 트라이얼 레슨을 실제로 했던 영상을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막 잘하는 영상을 넣은 게 아니라요. 정말 이 아리코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하와이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오신 이제 일본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처음에 이제 좀 얘기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이제 숨고에서 만난 사람이니까 체계적인 어떤 그런 걸 원할 줄 알고 제가 어떤 교재를 선정을 했어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선정을 해서 그거를 딱 교재를 펼치니까 이분이 저한테 스톱!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알고 보니 동국대학교인가 한국외대인가 어디에서 어학당을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단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단체 수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데 배우는 건 많은데 대화를 사실상 단체 레슨이니까 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랑 좀 배웠던 거, 어학당에서 배웠던 걸 저랑 좀 소통을 하면서 좀 활용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게 이제 텍스트로는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빨리 틀어서 수업을 화제를 전환해서 진행했던 어떤 그런 트라이얼 레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간접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트라이얼 레슨 후에 이분과 이제 정규 레슨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제가 그분께 보낸 어떤 그런 이제 학습 플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첨부를 했고요. 그리고 플랫폼별 쿠폰을 발송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랑 트라이얼 레슨을 했는데 일상으로 복귀해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한국어 레슨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자꾸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되죠.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뭐 너가 내 수업을 신청하면 내가 얼마 할인해 줄 수 있는 쿠폰을 내가 발행해 줄게. 이런 쿠폰 발행하는 것도 시스템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신규 학생에게만 할 수 있냐, 뭐 기존 학생에게 할 수 있냐, 모든 학생에게 할 수 있냐, 뭐 어떤 학생 한 명에게만 해줄 거냐, 이것도 다 시스템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 드릴 거고요. 스케줄 작성. 내가 스케줄을 열어놔야 이 학생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8시에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안 열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 작성법에 대해서 시스템별로 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챗봇. 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어메이징 토커 같은 경우 3명 AI 매칭 됐어요. 2명까지만 연결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보내야죠. 빨리 보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거 꼭 어메이징 토커가 아니더라도 카페토크고 숨고고 학생이 왔어요. 학생이 연락이 왔어요. 그럼 제가 처음에 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소개하는 어떤 그런 거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템플릿을 따로 그냥 만들어 놓으셔서 계속 그냥 복붙하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템플릿이 숨고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메이징 토커에도 있고요. 카페토크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3주차는. 4주차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배우셨던 것들을 어느 정도 등록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티칭을 할까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 초급 회화, 비즈니스 한국어, 여행 한국어, 케이팝 이렇게 5가지. 케이팝은 일본 분이고요. 여행 한국어는 제 기억에 영어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한국어는 그 영어로도 수업을 했는데 프랑스 분이셨어요. 그리고 초급 회화는 영국 분이고요. 토픽 여기도 영국 분이셨어요. 5급 시험 보시는.
네. 그래서 이분은 5급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영상을 제가 제 자랑하려고 잘하는 영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이런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아까 트라이얼 레슨처럼 어떻게 화제 전환을 해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매끄럽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간접 경험하실 수 있도록 수업 참관 영상을 넣었고요. 이거는 이제 짧게는 30분, 길게는 막 60분 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트라이얼 레슨 피드백, 트라이얼 레슨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수행하신 분은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발화 속도가 조금 빠르니 천천히 해주세요. 혹은 뭐 이런 정도의 영어는 조금 더 한국어로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피드백 드릴 거고요. 진땀나게 만들었던 질문들은요. 우리는 원어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이게 왜 이래? 예를 들면 1시 1분. 왜 1시는 1시인데 1분은 1분이야?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궁금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았던 내용들, 예, 그런 것들,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제가 모아서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4주차, 요렇게 VOD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죠. VOD 보시고서 Q&A와 티칭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요. 제가 매주 수요일, 제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중국에 다녀오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네네. 12월 13일, 20, 27일, 1월 3일. 이렇게 4회에 걸쳐서 밤 9시에 모여서 이제 강사 실전반을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초급회와 비즈니스회와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K 콘텐츠 이렇게 해서 매주 하나씩 4개의 주제를 한 번씩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교재와 대본 예시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 자료를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지 대본도 같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진행하시면서 막혔던 부분들 Q&A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롤플레이,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고 뭐 나머지 분들이 학생 역할, 그리고 뭐 학생 역할을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하고요. 그래서 자, 따라 읽어요. 이러면서 같이 따라 읽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롤플레이를 통해서 수업 실습, 진짜로 쉐어해보고 주석 달아보고 가르쳐보는 연습들 그렇게 한 페이지씩 돌아가면서 하고요. 인원이 많으시면 이제 소회의실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인원이 좀 적으면 저랑 같이 이렇게 1대1로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공유를 바꿔서 네. 지금 채팅이 몇 개 들어왔는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주 커리큘럼만 충실히 배우고 실행하시면 한국어 원어민 강사의 꿈을 실제로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은 사실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티칭과 학생 모집을 따로 했습니다. 근데 따로 하니까 학생 모집을 하신 분은 티칭을 힘들어하시고 티칭을 배우신 분들은 학생 모집을 난해하시고 그래서 이 2개를 합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구성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기잖아요. 그래서 8기까지 진행하신 선생님들이 질문하신 것들,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구나. 나와 다르게, 왜냐면 다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안 힘들었는데 이게 어려우시구나. 나는 이게 힘들었는데 이걸 그냥 쑥 넘어가시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을 해서 좀 계속 업데이트해서 지금 여태까지 최상의 커리큘럼으로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의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원 자격증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 수강료 얼마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교원 자격증이 이론만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교원 자격증 하시기면 어때요? 그 초급, 중급, 고급 끝이에요. 그쵸? 여행을 위해서 이런 어떤 니즈가 있다. 비즈니스를 위한 이런 니즈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니즈 반영이 안 된 그냥 기본적인 어떤 맥락으로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음이라든지, 총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느낌을 알려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수업할 때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교육들이 거의 부족하죠. 그쵸? 그래서 교원 수업만으로는 실제로 수업할 때 어떤 부분이 외국인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지 아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충고에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 과정을 이수하면서 참관일지 작성이 어려워서 저한테 부탁을 하신 선생님들도 계시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교원 자격증은 여행 한국어, 비즈니스 한국어, K 콘텐츠 이런 실질적인 어떤 다양한 니즈에 따른 교육이 이제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 위주의 학습으로 되어 있는데도 보시면 45만 원, 50만 7천 원, 그렇죠? 할인되지 않았다면 225만 원, 390만 원 이런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더 잘 가르치고 싶다면 다른 과정을 찾거나 혹은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부딪히면서 쌓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저의 강의는 어땠어요? 아까 이론적인 어떤 이제 강사로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때요? VOD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VOD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부분들은 저한테 채널톡으로 계속 연락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줌 코칭을 만나고 전화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 실전반, 아까 수요일마다 만나는 주 1회, 그래서 총 4번 만나는, 다다음 주부터 만나는 그 강사 실전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게 피드백을 받고 제가 직접 수업한 영상을 통해서 실전 감각,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상황에선 내가 이렇게 대처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끝이 아닙니다. 자, 혜택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4주 커리큘럼의 25만 원의 가치와 그 다음에 주요 커리큘럼별 참관 영상 5강.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샘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하지 못해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못 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20만 원의 가치, 그 다음에 강사 실전반 한 달간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만나는 이제 그 강의에서 실질적으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마지막 4번째. 그죠? 네, 마지막 4번째는 뭐예요? 첫 레슨을 할 때까지 무한 코칭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무한 코칭 받으시면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첫 레슨 시작하고 나면 그러면 물어보면 안 돼요? 제가 설마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첫 레슨 시작하셨으니까 끝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제 첫 레슨을 이제 어느 정도 하셨다 하면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첫 레슨을 시작 못하신 분들 위주의 코칭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레슨을 시작하시고 나서 뭐 간단하게 궁금한 것들 그리고 뭔가 해봤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대하는 게 어려워. 뭐 예를 들면 어떤 진상 학생이 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모든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뭐 그런 하소연들, 그쵸?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말씀 주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첫 레슨을 시작할 때까지 무한 코칭권이지만 첫 레슨을 시작하신다고 해서 B는 아니고요. 네, 첫 레슨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위주로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레슨을 시작하시려면 학생 응대부터 트라이얼 레슨까지 난관에 부딪히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감안해서 무한 코칭권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번 투자하시면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한,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는 한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벌 수 있도록 제가 700개 이상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꾹꾹 눌러 담아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찾아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55만 원의 가치, 이 강의를 제가 155만 원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보여드리면 45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제 방에서 지금 현재 45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북랜드에서 이렇게 강의하지는 않겠죠. 네. 그 이유는 우리 박춘희 대표님과 제가 이제 협업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표님께서 오늘 강의하기까지 저를 초대해 주시고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한 그런 마음을, 북랜드에 계신 선생님들께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모든 혜택을, 네, 얼리버드 특가 19만 원에, 네, 제공해 드릴 거고요. 자, 이거는 정말 제 방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수강료고요. 얼리버드 특가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얼리버드 특가는 내일 자정까지만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1분이라도 늦게 되면요. 45만 원 다시 돌아가니까요.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첫 레슨 시작하실 때까지 무한 코칭권을 드리면서 제가 얼리버드 특가로 드리는 올해 마지막, 그리고 내년에는 당연히 수강료가 같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내일 밤 12시까지만 이 금액으로 받고요. 제가 이제 큰맘 먹고 한 거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혹시나 신청 인원이 많으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분들만 받아서 충실하게 제가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천만 하시면 모두 한국어 원어민 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어떤 외국인도 우리보다 한국어를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입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각 차시별 수업 소요 시간, 네네. 각 차시별 수업 소요 시간은, 보통은 한 120분 정도 되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150분 정도 걸렸어요. 네. 질문이 많으셔서. 그래서 질문이 많으시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질문이 좀 없으시다 하면 한 1시간 10분, 20분 정도에서 끝납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많으신 만큼 제가 끝까지 2시간이든 2시간 30분이든, 예. 그래서 원래 수업이 10시였거든요. 10시였는데, 막 2시간 넘어가면 막 12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할 건 있는데 힘들어서 마무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9시로 땡겼습니다. 땡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제가 혹시 강의하면서 놓친 질문 있으시면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앞부분에 네. 구름님이 시간당 페이가 네. 대충 얼마가 되냐고 궁금하시다고 남겨주셨었어요. 네네네. 자, 요거 많이 질문 주시는데요. 조금, 저는 우선 처음 시작하실 때는 25,000원에서 35,000원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평균적인 어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없이, 그쵸?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란 말이 조금 그렇지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한국어로만 수업할 수 있어. 그리고 난 교원 자격증 없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처음 시작이야. 막 이런 분들은 25,000원에서 35,000원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희귀한 우즈베키스탄 어가 가능해요. 근데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예를 들어 가나다라부터 배워야 돼요. 한국어로 수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 수업료를 막 7만 원 막 이렇게 받아도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약간 나는 한국어 강사를 할 거야. 근데 한국어 강사가 사실 언어를 되게 많이 배워요. 왜 배우냐면요. 언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언어를 많이 배우세요. 왜냐하면 좀 희귀한 언어를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만큼 페이를 높게 받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에서 외국어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됐을 때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수업하는 건 원칙이지만 만약에 소통이 안 됐을 때 영어 한 단어 툭 내뱉었을 때 그게 딱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어떤 리딩 같은 부분,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수요와 공급의 기준에서 보지만 약간의 개개별적인, 이게 1대1이잖아요. 1대1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5,000원에서 35,000원이지만 더 업하실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마이크 푸시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올라왔어요. 네네. 중국어 회화가 되면 수강료가 더 올라가나요? 이거는 사실,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은근히 많거든요. 은근히 많은데, 제가 중국어로 가르칠 정도 수준이 안 돼서, 안 돼서 못했어요. 지금 러시아 친구는 영어가 가능해서 영어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초급 2가 되니까 한국어로 다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어가, 조금 중국어 회화가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시장이 크잖아요. 그쵸? 시장이 커서 중국어 회화가 되면 수강료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그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만약에 하시면 만약에 그런 어떤 것도 소화가 가능하시면 그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쵸, 그쵸, 사투리요. 그쵸. 예예예. 그게 사투리가 살짝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표준어를 구사하는 중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만약에 이 사투리를 못 알아듣겠다.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약간의 이제 약간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투리를 쓰는 이 중국인은 일반적인 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어를 공부한 저 같은 사람이 그 사투리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투리를 알아듣는 한국인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표준어와 사투리가 다 가능하시다고 하면 너무 어마어마해지죠. 사투리 원어민. 사투리 원어민은 처음 들어보는데 사투리 원어민네. 신박한 단어.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중국어 너무 부럽네요. 전 중국어 너무 어려워요. 네네. 녹화본 드립니다. 녹화본 드리고요. 교환 파일은 미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와 대본 미리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화하면서 근데 녹화할 때 가끔 이제 첫날에 개인적인 어떤 인사하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막 이런데 그거 좀 불편해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어떤 얘기할 땐 좀 끄고요. 녹화 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